네, 안녕하세요. 주필수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가을날에 낙엽이 떨어지는 추풍 낙엽이라고 하죠. 오늘 증시가 바로 추풍 낙엽 같은 그런 장세였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우리 증시, 매수세가 거의 실종이 됐다라고 상당히 좀 어려운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는 외국인 매도가 있었어요.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그렇지만 거의 매도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도로 줄었거든요. 이만큼 막판에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코스닥 시장에 개인들 조금 매수를 나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오후장에는 이렇게 거의 투매 형식으로 매도가 나왔고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항상 주가가 바닥을 논할 때, 바닥을 논할 때는 PBR을 얘기합니다. PBR. 반대로 주가의 고점을 얘기할 때는 PER이라고 하죠. PER을 얘기하는데 일단 고점은 PER, 저점은 PBR, 자산 가치를 얘기하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배 이하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뭐 하락이라고 보다 뭐 폭락이었죠. 요때 PBR1이 0.93이었어요. 1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PBR 기준으로 따져보면 0.89예요. 0.89. 요때보다도 더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바닥권이라는 얘기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거래소 자료죠. 2008년도 10월 말이 가장 저점이었을 때니까 이때 기준으로 PBR이 0.93이었단 말이에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런데 현재 11일자 기준으로 보면 0.89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0.88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 라는 겁니다. PBR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자산을 팔아서 1이 이하로 떨어지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팔고도 남는다라는 얘기죠. 뭐 물론 전체적인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기업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1배 이하 0.9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저평가 시즌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역대 하락 종목수 순위를 보면 얼마 전에 그 8월 5일 날 그 엔캐리 트레이드 해가지고 11%가 빠진 날 있었거든요. 그때 하락 종목 수가 1609개였어요. 오늘 장중에 150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매도도 그때는 외국인 매도라든가 기관 매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아까 보였다시피 거의 약보합, 약보합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도 크고 하락 종목 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매도에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가장 크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 5만 5천 원, 5만 3천 원까지 깨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뭐 4만 전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9만 원에서 8만 5천 원인가요? 8만 7천 원에서 7만 원대 왔을 때부터 신용으로 매수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6만 5천 원의 신용, 6만 원의 신용 매수를 물타기를 계속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벌써부터 뭐 신용 담보 부족이 나오고 있겠지만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5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는 반대 매매 나갈 것 같아요. 그걸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외국인 매도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이렇게까지 급하게 매도를 하는 거는 진짜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날마다 저렇게 팔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거의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뭐 작전주 하락하듯이 빠지고 있는데 주봉입니다만은 이런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옛날에도 2008년, 2020년대 개인이 사서 올릴 때도 빠질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졌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빠졌지 이런 식으로 낙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빠지면 또 반등도 세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가장 큰 수급 블랙홀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매도를 개인이 받아갑니다. 예. 개인이 받아갔는데 개인이 주로 그 코스닥 시장에 많이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수급이 완전히 이쪽으로 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지고 작은 매물에도 뚝뚝 떨어지고 하락 종목 수가 1,500개가 나오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기업의 내용이나 성장성이나 가치나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급 눌린 거예요. 매도가 많아서 눌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참 안타까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낙폭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또 안타까지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거는 원달러 환율이죠. 지금 벌써 1,400원을 넘겨서 이제는 아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옛날 금융위기 때의 1,400원하고 틀리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빨리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 한 900원에서 이게 1,597원, 거의 1,6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진 건데, 그때랑은 틀리다고는 하는데 특별히 위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1,400원. 그때는 뭐 금리를 미국이 워낙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고, 다시 조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8원, 이거 너무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안팎으로 상당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모든 숫자들이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바로 이분이죠.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뭐 옛날에 한번 당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상당히 트럼프 시절에 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물론 받는 피해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주로 중국을 많이 때렸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은 충격을 받고 있다. 너무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번 당해봐서 그런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겁먹은 것 같아요. 너무 겁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 이건 이제 옛날 얘기인데 저금리와 약달러를 향해서 자국의 경쟁력을 올리겠다라는 건데, 지금부터 돈 풀면은 또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서 환율이 더 상당히 강달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고 있고, 자, 이게 가장 큰 거죠. 예측 불가능해요.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갑자기 바꾸기, 요게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인 건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또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요게 제조업이, 모든 제조업은 중국을 키웠죠. 중국을 미국이 키운 건데 이 중국을 여기서 다시 미국으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는 뭐 이스라엘 중동 문제는 내가 금방 끝낼 수 있다. 러시아 문제도 내가 금방 끝낼 수 있다. 중국은 역시 적대적으로 계속 밟을 거다 얘기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재조정 해가지고 북한은 또 내가 더 관리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청구서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달러를 약세시키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야 법인들이 돈을 벌어서 그렇게 상당히 좋아하고 제조업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미국 재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미국채를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율, 수익률이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달러화가 강세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트렌드는 저금리 약달러인데,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려면 관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뭐 관세에서 비는 그거는 국채를 발행해서 쓰겠다고 하면 당연히 2차 수익률이 올라가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보시면 공화당 행정부하고 민주당 행정부의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좀 안정됐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장기금리 추이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처음에는 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안정적인 하락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발작 증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금리는 안정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도 반등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AI는 뭐 역시 상당히 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미국 중심의 AI를 키우겠다. AI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전력은 원자력으로, 원전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원전 관련주가 앞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요즘에 트럼프 관련주하고 뭐 테슬라 관련주만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원전이 들어갑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전 모멘텀은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역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에너지 좋을 게 없어요. 공식선물, 뭐 광입이, AI 좋을 게 없고, 조선은 뭐 이번에 한번 얘기해가지고 조금 자기네 그 배 건조할 능력이나 고칠 능력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고, 건설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건 사업 때문에 약간 수혜가 되는데, 또 중동에 상당히 강경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에는 또 악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호황제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에너지, 철강, 이쪽이 상당히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핵심 그 산업이 상당히 좀 영향을 좀 받을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이 벌써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를 좀 무서워하는 거죠. 환전 못했는데 1,400원이 기본이다. 이거는 이제 저 최근에 최근목인가요? 그 양반이 이제는 1,400원. 옛날에 금융위기 때 1,400원하고 지금의 1,400원은 틀리다.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1,400원이 된 거니까 이거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서, 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죠. 사실 좀 이게 또 구두 개입을 하든 뭐 개입을 해가지고 1,400원 밑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니고 미국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라고 핑계 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2016년에 그때 보면 대선 치르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어요. 1,100원에서 1,200원 됐다가 더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대선이 끝났고 그래서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열이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여기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달러화가 워낙 강세로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과거처럼 이번에도 조금씩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락이 나올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여기서 환율이 하락하고, 그리고 주식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주식도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다시 또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만들고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만든다라고 하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환차익과 주가 차익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율을 먼저 잡아놔야 돼요. 환율을 잡아서 떨어뜨린 다음에 외국인 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정부 여당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TF팀에서 개미 투자가 간담회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이죠.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상법 개정이 되면 조만간 당론을 채택해서 밀고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입니다. 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예요.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있네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그죠? 요거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해서 우리나라 밸류업을 해서 올려라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약간 난색은 표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목표로 이번에 개정안을 합의해서 통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8일에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밸류업의 완성이 됩니다. 예, 증시 선준화도 되고 소액주주 보호라든가 상당히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런 지금 호재가 없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그 약세로 된 거는 비트코인 가잖아요. 코인. 예. 지금 뭐 코인도 상당히 쉽게 사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투자할 수 있잖아요. 미장에다가. 미증시. 언제든지 지금 사고 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국내 장에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이 코인 해도 되고 비트코인이나 뭐 미증시 바로바로 요즘에 그 인터넷 그 휴대폰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이 과거랑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나 사나 그냥 국내 증시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요게 아니라 뭐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하는 미증시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국내의 매수세가 가뜩이나 없는데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좀 막아주시려면 새로운 매수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왜 땡큐냐면 주주를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또 그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면 주주 보호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격적인 행동주의 펀드들이 소송을 걸어요. 소송 걸어서 상당히 괴롭힐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른 또 주가 부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배당을 늘려야 되고 회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오너 입장에서는 그 뭐랄까요 힘든 상황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 왔어야 돼요. 근데 수십 년간을 그냥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기업을 위해서 소액주주들을 위해거나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놔야 됩니다. 이거 바꿔놓으면 자기들도 뭐 죽겠다 얻겠다 뭐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 기업 활동을 별로 하지 않고 있어요.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대로 그 주주를 위해서 소송도 당해보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배당도 늘리고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쓸 거고 주주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건전화가 되는 거죠. 증시가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물론 국내 증시에도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상법 개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28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일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든 좀 여야 간의 합치가 좀 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증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 트럼프 당선과 여기 국내 산업에 주는 영향은 제가 소송방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이거 보셔가지고 다운 받으셔갖고 좀 길어요. 근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다운 받아가지고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조금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고 이거에 대한 전망을 아주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몇 개 소개시켜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앞으로 금리는 좀 반등했다가 떨어질 거고 환율도 올랐다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우리도 반등 국면이 나올 건데 그 상간에 공백기 때문에 매수 공백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건 뭐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운봉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 8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 8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가 672 코스닥 기준으로 그런데 이러다가는 뭐 곧 700도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 증시도 보시면 이때 급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8월 달에 얘네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급락하고 나서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인데 얘네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전 세계로 보면 S&P, 나스닥, 다우 참 열받습니다. 뭐 중국 상해도 지금 뭐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상해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 뭐 홍콩 많이 떨어졌거든요. 홍콩도 여기예요. 우리는 여기라고요. 여기 완전. 이럴 정도로 어렵고 독일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도 나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그냥 완전 그 후진국 증시보다 못하고 있어요. 환율이 멕시코나 뭐 이런 애들보다도 변동폭을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좀 호구 잡히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이거를 뭐 이건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탓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내용이 들어가면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외평채 이거 국가 그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외평채를 지금 나라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땡겨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참 안 되는데 그게 한 30조인가 꽤 많은 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써가지고 메꾸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년에 지금 펑크 많이 나가지고 그 딱지 있죠, 딱지. 예, 그 경찰서에다가 딱지 엄청나게 지금 할당량 떨어졌으니까 신호위반 과속 조심하세요. 엄청나게 뜯깁니다. 예, 선거도 없고, 예, 음주 단속 이런 거 엄청나게요. 조심하세요. 이제 음주 단속, 과속, 신호위반 이런 거 엄청 걸려요. 현찰이거든요, 그거. 예, 그걸로 엄청나게 지금 하달이 왔다고 하니까 연말연시부터 음주 단속부터 예, 그 과속, 예, 신호위반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엄청나게 할당 떨어졌다고. 예, 아마 엄청나게 잡을 겁니다. 조심하게 천천히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테오젠은 그나마 선방했죠. 1.3% 정도면 선방했죠. 알테오젠이 오늘 오후에 좀 했겠네요. 4시인가 5시쯤에 그 IR 하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도 목이 마르다라고 박순재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 1인데도 자금이 부족하대요. 누구처럼 주식을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순수하게 임상을 위한 자금 한 1,000억 정도? 뭐 이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기관들 대상으로 할 것 같다고 얘기를 얼핏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뭐 회사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많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손을 내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알테오젠 같은 기술력으로 이제는 이제 그 임상에 이제 기술력이 있는 플랫폼이 있는 그런 바이오들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펩트론, 펩트론도 오늘 되려 올랐잖아요, 그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또 시장에서는 또 부각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월바이오도 버티다 못 견디고 3.6% 정도 떨어졌는데 버티다가 오후에 밀렸어요. 워낙 지금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리는 트럼프 시절에 좀 떨어질 거고 환율 역시 좀 다시 안정을 찾아갈 겁니다. 물론 이제 텀이 좀 있어요. 그 텀이 좀 있어서 흔들릴 수는 있는데 조금 멀리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 환율도 안정이 되고 금리도 떨어지고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많은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조만간에 오니까 지금의 하락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BR이 0.89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증시고요. 내일 당장 짱대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대에 와 있다고가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락세를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약간 비이성적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지나면 가격 반등이라든가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또한 곧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좀 어려울 때 말고 좀 많이 올라갈 때 그때 많이 벌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막 건강 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